안녕하세요. 기아 13차 시 벡터의 덧셈과 뺄셈 레벨 4, 5 문제 해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벡터의 덧셈만 딱 배우고 나서 갑자기 문제를 접하면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조금 난이도가 있었을 텐데 선생님이랑 같이 그 벡터의 덧셈과 뺄셈 개념을 어떻게 활용해서 풀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벨 4의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정육각형 기하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선생님이 이론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 ABCDEF에서 벡터 AE, 벡터 BC 이렇게 줬습니다. 요것의 합벡터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 합벡터가 과연 그림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예상해보고 그것의 길이,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상당히 애매하게 그려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막 그냥 직접적으로 더하고 이러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정육각형이 나오면 일단 정삼각형 6개로 쪼개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조선을 한번 그려보면서 정육각형을 정삼각형 6개로 이렇게 쪼개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쪼개게 되면 각각의 그 선분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선분들이 하나의 격자 같은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선분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정육각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쪼개놓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봤을 때 이제 여기에서 선분 BC의 연장선을 그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선생님은 이번에는 한번 선생님이 해설지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이쪽 2로부터 정삼각형 하나를 더 그리는 거예요. 보조적인 정삼각형을 하나 더 그리는 건데,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삼각형 하나를 그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선분 BC를 이 방향으로 옮겨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AE 더하기 BC 이렇게 가면서 그리는 이 선분이 결과적으로 선분 A 더하기 선분 BC를 나타내는 벡터가 되겠고요.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한 보조선들을 그려나가면서 선생님은 해결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이 풀이를 먼저 소개를 드리면,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초록색 선분의 길이가 되겠고요. 그러면 그걸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보조선을 한 개만 더 그려본다면, 자, 이쪽은 선생님이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저번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분의 길이는 정삼각형 두 개의 변의 길이니까 결과적으로 2라는 길이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쪽 길이 1이고 똑같은 정삼각형을 그렸으니까 이쪽도 1이 되어서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반쪽짜리 길이는 결과적으로 정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가 나올 테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쪽도 2분의 루트 3이고, 그래서 이 높이의 길이는 루트 3이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초록색 길이의 제곱,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길이를 편의상 x라고 표현을 한다면 x의 제곱은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구해줄 수 있으니까 7로 나오기 때문에 x값은 루트 7이다 이렇게 구해주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살짝만 지워볼게요.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격자를 그리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번엔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냐면 시점을 일치시켜 볼까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격자는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선분 BC를 옮겨주는데 아까는 종점에서 옮겼잖아요. 그 종점에서 시점이 가도록 옮겨줬다면 이번에는 시점이 일치하도록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래라면 이 두 개의 변을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대각선 벡터를 그려줘야 되는데, 우리 레벨 3에서 봤던 내용 있잖아요. 평행사변형법을 활용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절반 중점을 활용해서 그 합벡터를 생각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가운데 점을 O라고 하고 선분 O2의 중점을 M이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는 AM 벡터를 생각해 봤을 때 이 AM 벡터가 결과적으로 합벡터의 절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am 벡터의 길이를 구하는 상황으로 바꿔서 해석을 한다면 아까와 같이 이 정삼각형의 높이를 그리고 이쪽이 2분의 루트 3일 때 이쪽은 지금 절반 절반 이렇게 잘린 거니까 1의 길이를 가져갈 거란 말이죠.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저 초록색 선분 am의 길이를 구해주게 된다면 선분 am의 제곱은 2분의 루트 3의 제곱, 즉 4분의 3에다가 1의 제곱 1을 더해준 거, 즉 4분의 7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선분 am의 길이는 2분의 루트 7 이렇게 구해준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합벡터는 요것이 2배일 테니까, 그쵸? 요거 2번 그린 길이가 될 테니까 길이도 2배가 되어서 루트 7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두 개의 벡터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분 BC 벡터랑 같은 벡터인 선분 OD 벡터를 하나의 벡터 B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로로 가는 벡터를 뭐 이제 요 벡터를 만약에 벡터 A라고 설정을 하게 된다면 벡터 AE라고 하는 것을 벡터 A와 벡터 B의 합으로 표현을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벡터 A와 벡터 B로 이 선분 AE를 A 더하기 선분 BC를 표현해내고 그것의 크기를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문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한 평면 위에서 서로 평행한 세 직선 L1, L2, L3 이렇게 지금 세 개의 평행한 벡터가 직선이 주어져 있고 또 두 개의 평행한 직선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이때 OA 벡터, OB 벡터, OC 벡터 준 다음에 지금 벡터 AP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주어져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에서 실수배 개념이 살짝 쓰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넣어놨어요. 실수배 개념이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살짝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덧셈만 단독으로 쓰이는 기출문제를 찾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C 빼기 벡터 B 빼기 벡터 A라고 하는 요 벡터를 지금 그림상에서 표현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C 빼기 벡터 B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보면 뒤에 벡터의 종점에서 앞에 벡터의 종점으로 가는 벡터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이러한 벡터가 벡터 C 빼기 벡터 B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빨간색으로 그리는 요 벡터가 벡터 C 빼기 벡터 B가 될 것이다. 자, 우리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벡터 A를 생각하는 상황인데요. 즉, 마이너스 벡터 A 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시점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종점배에서 종점으로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요. 선생님이 한번 상황을 살짝 바꿔서 해석해 볼까 해요. 자, 지금 벡터 C 빼기 벡터 B는 먼저 계산을 항상 되고 여기 빼기 벡터 A인데 선생님이 요거를 마이너스 벡터 A와 벡터 C 더하기 빼기 벡터 B를 계산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보게 된다면요. 이렇게 더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겠죠. 뺄셈을 벡터의 덧셈으로 해석한 다음에 교환 법칙을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벡터 A를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려보게 된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벡터 C 빼기 벡터 B랑 똑같은 벡터를 이렇게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선들이 전부 다 평행하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사각형 OYCB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평행사 변형이 되거든요. 그럼 마주보는 변끼리는 평행하니까 방향이 같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길이도 같거든요. 그래서 서로 같은 벡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벡터가 지금 마이너스 벡터 A가 A5 이렇게 그려질 거고 벡터 C 빼기 벡터 B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결론적으로 요 벡터는 여러분들이 벡터 AY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렸던 거 살짝 지우고 빨간색으로 벡터 AY를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된 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는 벡터 C 빼기 벡터 B 빼기 벡터 A가 되겠다. 자,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벡터 AP라고 하는 걸 생각했는데
요게 이제 이 빨간색 벡터의 실수배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실수배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방향이 일치하거나 반대인 벡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라고 하는 점은 이 직선 AY의 연장선 위에 한 개의 점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타내는 도형은 결과적으로 직선 AY가 된다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선생님이 실수배 문제를 미리 갖고 와서 조금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에서 이 뺄셈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벨 5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레벨 5의 첫 번째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단원 문제 중에 하나 있을 테니까 지금 잘 봐두시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타원 4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타원이 주어졌고요. 두 초점을 f랑 f'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원 위의 점이 이걸 만족시킬 때 pf의 길이는 k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상당히 일단은 그림이 뭔 소린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림으로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이 있는데 지금 x쪽의 분모가 큰 상황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가로로 길쭉한 타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선생님 너무 길쭉하게 그렸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가로로 길쭉한 타원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때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이 4니까 a 값은 2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꼭지점은 2,0 마이너스 2,0 이렇게 하나 나오고 지금 이쪽 분모에는 1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0,1, 0, 마이너스 1 이렇게 꼭지점을 갖는 타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일단은 우리가 초점에 대한 벡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초점을 좀 구해 볼게요. 자, C제곱은 타원에선 분모의 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 빼기 1 이렇게 나오니까 3이라는 값으로 나오게 되겠고 C값은 루트 3이라고 해준다면 편의상 F를 오른쪽에 있는 양수값으로 좀 가져가 볼게요. 그래서 루트 3,0 F'은 마이너스 루트 3,0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 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F'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루트 3, 이쪽은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타원 위에 점 하나를 P라고 잡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P를 잡아볼게요. 그때 지금 벡터 OF 더하기 벡터 OP인데요. 자, 지금 요거를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등장을 하냐면 이 벡터들을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삼각형법이나 평행사변형법을 사용했을 때 뭔가 애매한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을 그리겠죠? 그럼 되게 애매한 길이가 나오게 돼요. 이건 눈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그쵸? 또 P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서 요 벡터들도 또 바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태로 구하라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OF라고 하는 벡터를 여기로 옮기는 게 좀 어렵다면 반대로 이렇게 옮기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왜냐면 타원은 대칭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걸 좀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벡터 OF라고 하는 것과 벡터 F'O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같은 벡터니까 서로 같은 벡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벡터 OP 더하기 벡터 OF를 벡터 OP 더하기 벡터 F'O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을 교환 법칙으로 바꿔서 순서를 바꿔준다면 이렇게 꼬리물기 상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F'P라는 벡터로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걸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원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벡터를 옮겨서 덧셈을 하나의 벡터로 표현해내는 거, 요게 목표인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 F'P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요. 지금 요 벡터 F'P의 크기가 1이라고 주어진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쪽 길이가 지금 1이라고 주어진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FP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타원의 정의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분, 이제 선분으로 그냥 가져다 쓸게요. 선분 F'P 더하기 선분 PF라고 하는 것이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장축의 길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은 4가 나오게 될 거고요. 요것을 변형해 보게 된다면
1 더하기 선분 PF의 길이는 4가 나올 테니까 선분 PF는 3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선분 PF의 길이는 K라고 했으니까 K 값은 3이 되겠고 OK 값의 길이 구하면 15가 나오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벡터의 덧셈, 평행사변형법으로 생각했을 때 상당히 애매하게 나오니까 이 벡터를 옮겨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문제였습니다. 조금 교과서 문제와도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자, 직사각형 ABCD의 내부의 점 P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근데 그려도 눈에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P를 만약에 그냥 이런 식으로 애매한 점에다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더하기 PD인데 상당히 애매해요. 그쵸? P의 위치에 따라서 이 모양도 바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정돈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벡터 CA가 된대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보기가 어렵고요. 지금 4개의 P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가 주어져 있고 얘는 시점이 C니까 시점을 한번 통일시켜보는 전략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분해를 한번 써볼게요. 자, 벡터 CA의 시점을 한번 P로 맞춰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벡터의 분해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뺄셈을 이용한 벡터의 분해를 사용하면 시점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점을 설정해 둔 다음에는 거꾸로 읽어나가는 느낌으로 채워주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A, C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읽어주는 느낌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 CA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주어진 등식이 조금 더 간단해집니다. 선분 PA 더하기 벡터 PB 더하기 벡터 PC 더하기 벡터 PD는 벡터 PA 빼기 벡터 PC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PA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점이 하나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벡터 PB가 더하기 벡터 PD가 2배의 마이너스 2 벡터 PC 이렇게 계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사실은 벡터의 실수배 내용이 끼어 들어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혹시 아직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사실 벡터의 실수배까지 다 배운 다음이라서 푸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연속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아직 벡터의 실수배 부분을 보지 않은 친구들은 벡터의 실수배 보고 이쪽 파트를 다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벡터 PB 더하기 벡터 PD가 2배의 벡터 PC가 된다라는 것을 일단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기억번 보기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쪽에서 마이너스 벡터 PC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리를 해줘서 시점과 종점의 위치를 바꿨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기억번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벡터 AP와 4분의 3 벡터 AC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벡터 PB 더하기 벡터 PD를 한번 그림상에서 생각을 해볼까 해요. 벡터 PB 더하기 벡터 PD 이걸 했을 때 지금 얘가 2배의 벡터 CP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레벨 3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응용을 해볼까 합니다. 평행사변형법의 활용, 그쪽 파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P라는 점에서 B, D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점 두 개를 연결하는 선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각선 BD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 B와 D의 중점 M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 M은 분명히 대각선 CA와의 교점이기도 할 테니까 이 교점을 선생님이 M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의 위치에 상관없이 우리가 PB 더하기 PD라고 하는 것은 벡터 PM의 2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얘는 2배의 벡터 PM이다 라고 두게 된다면 지금 봤을 때 2배의 벡터 PM은 마이너스 2배의 벡터 PC다 라는 것 때문에 이를 약분해주면 벡터 PM은 마이너스 벡터 PC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 즉
P라는 점은 M과 C를 봤을 때 P라는 점이 위치를 하는 것은 지금 서로 반대 방향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위치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분점 부분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겠지만 PM과 PC는 방향이 서로 반대여야 되고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선분 MC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중점 M 그 다음에 C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둘의 중점에 P가 위치를 하고 있어야 방향이 정반대이고 크기가 같은 벡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정리를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P의 위치가 하나로 고정이 돼요. C와 M의 중점. 자, 그럼 이제 요거를 확인하고 나서 그림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직사각형에서 우리는 대각선의 교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대각선의 교점을 M 그리고 C와 M의 중점을 P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벡터 AP와 벡터 AC를 보고 있는데 지금 같은 방향이지만 길이가 다르죠. 자, 그래서 이 길이를 편의상 1이라고 두게 된다면 이쪽 PC의 길이도 1일 것이고 선분 AM의 길이는 2일 거니까 선분 AP의 길이는 선분 AC의 길이의 4분의 3인 게 맞죠. 자, 그리고 방향도 일치하기 때문에 4분의 3 벡터 AC라고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번보기도 맞다라는 것을 이렇게 P의 위치를 확정 지음으로써 확인해 줄 수 있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엔 삼각형 ADP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삼각형 ADP를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봤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3이라고 한다면 직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삼각형 ACD의 넓이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삼각형 ACD의 넓이가 자, 지금 이쪽이 전체가 4면 선분 AP의 길이는 3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삼각형 ACD와 삼각형 APD를 비교해 봤을 때 높이는 서로 같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꼭지점 D를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그 상황에서 밑변의 길이의 B가 3대 4입니다. 그러면 넓이의 B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3대 4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APD의 넓이는 삼각형 ACD의 넓이의 4조각 중에 3조각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각형 ACD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삼각형 ABCD의 절반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거를 이쪽에다 넣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삼각형 APD와 직사각형 ABCD 사이의 넓이 관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 ADP라고 되어 있으니까 ADP로 바꿔 쓸게요. 삼각형 ADP는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사각형 ABCD다 이렇게 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8분의 3배다 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삼각형 ADP의 넓이가 3이라고 한다면 그 값이 나오려면 직사각형 ABCD의 넓이는 8이 나와줘야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점에서 벡터 CA의 벡터의 분해를 활용해서 시점을 P로 통일시켜 주게 된다면 얻어낼 수 있는 정보 P의 위치를 하나로 확정 지어 줄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었습니다. 처음 보시면 상당히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벡터의 시점을 통일시키는 작업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렇게 벡터의 시점을 통일시켰을 때 여러분들이 연산을 통해서 값을 더 정확하게 좀 더 쉽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벡터의 분해 기술은 잘 익혀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레벨 5 문제가 사실 아직 배우지 않았던 벡터의 실수배 부분이 계속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벡터의 실수배 내용까지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벡터의 실수배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